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올해 조국 백서가 나왔고 조국 흑서가 나왔습니다. 조국 백서는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그룹이 만든 책이고, 조국 흑서는 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서민당국대 교수, 김경률 회계사 등이 만든 조국 전 장관 측을 비판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점과의 판정은 압도적으로 조국 흑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엄청난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서민당국대 의대 교수와 김경률 회계사가 새 소망으로 유시민 이사장을 비판했습니다. 아주 세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이 표현 자체는 그렇게 반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 서민 교수는 26일 새해 소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과 같은 의용 지식인이 쫄딱 망하고 죗값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셉니다. 그리고 이 조국 흑서를 함께 집필했던 김경률 회계사, 유시민 이사장 같은 인간은 공적 공간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유시민 이사장을 비판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서민 교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새해 소망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새해 소망으로 더는 땅을 사고 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새해 소망을 빌자 서민 교수도 같은 방식으로 유시민 이사장을 겨냥해 새해 소망을 이렇게 표출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이런 덧붙인 문장도 넣었습니다. 덤으로 털보도. 자, 덤으로 털보도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 털보는 아마도 김어준 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턱수염으로 이미지가 각인된 이 교통방송의 진행자 김어준 씨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서민 교수는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거짓말은 언제 사과할 것인가? 이런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역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정황상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자, 김 회계사는 유시민 이사장이 있지도 않은 일을 들먹이며 사태를 호도하려고 했다. 그런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조회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다면 금융기관이 서면으로 알렸을 것이다. 나는 유시민 같은 인간은 공적 공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 이사장은 진실을 말하는 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서민, 김경률 두 사람이 말했지만 이 유시민이 말한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이거 계좌 조회, 이거는 진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 유시민의 피해자 코스프레, 마치 검찰이 굉장히 악독하게 노무현재단을 탄압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이 발언의 진위 여부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반박한 적은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유시민은 이 계좌 열람을 공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미 통보가 되어 왔을 겁니다. 자,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7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건 원래 계좌를 보면 열흘 안에 통보해주게 되어 있는데 안 해주는 경우는 유일하게 통지유예 청구를 걸어놓을 경우다. 저희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고
검찰만 답을 안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관련 법규에 따라서 검찰과 경찰 등 국가기관이 개인 또는 단체의 계좌를 수사 등의 이유로 조회했을 때 금융기관은 이들 국가기관에 금융정보를 넘겨줬다는 사실을 열흘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최장 6개월까지는 통보 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6개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조건적으로 당사자에게는 통보가 갑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재단을 대검찰청 반부패방역부가 들여다봤다면 시간이 이제 얼마나 지났습니까? 1년이 다 됐는데.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서울중앙지검 당시 입장문에서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 법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 씨든 누구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임무다. 그러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반부패 강력부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누가 말해야 됩니까? 유시민이 말해야 됩니다. 참으로 유시민 연구 대상입니다. 당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봤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이렇게 김경일 회계사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때는 뭐 완전히 검찰이 노무현재단을 탄압하는 것처럼 감성적으로 선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봤구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한번 치고 나오고 뒤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봤다면 지금쯤 6개월이 지났는데 통보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타부타 가만히 있는 걸 보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김경률 회계사는 말합니다. 까놓고 말하자 본인 계좌를 검찰 혹은 세무당국이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하는 방법 어렵지 않다. 참,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자. 노무현재단 정도 잔고 있으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시라도 기관의 계좌 열람 여부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나는 봤구나 생각했다. 내 타임라인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계좌 열람은 본인 귀책뿐만 아니라 상대방 귀책으로도 뜬금없이 열릴 수 있다. 나는 두세 차례 열렸다. 거래처의 세무조사가 있고 당근 그것과 거래가 있다 보니 발생한 일이었다. 자, 여기까지는 있자. 문제는 여러 정황상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오늘 지금 2020년 12월에 유시민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하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금융기관이 서면으로 무조건 알렸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검찰이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면 나는 유시민 같은 인간은 공적 공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있지도 않은 일을 그 사건의 존재 여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쉽다. 본인은 합법적으로만 일을 한다고? 그래서 평당 건축비가 2천이 나옵니까? 들먹이며 사태를 호다리 했다. 그렇다면 유시민은 진실을 말하는 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전형이다. 상당히 아프지만 명쾌하게 썼습니다. 자, 지금 유시민과 같은 그런 어용 지식인들이 사는 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유시민 씨는 대권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게 됐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상했습니다. 그동안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난 게 한두 해가 아니고 정말 유튜브에서 그렇게 선동하고 가짜뉴스를 발생해도 괜찮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또는 방통위원장 가짜뉴스를 엄단한다 구속수사까지 이야기했는데 유시민 씨는 이렇게 거짓말을 빵빵 때리고도 무사한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검찰은 유시민 수사는 못합니까? 정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보면 물론 정치, 언론,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씨가 이런 일로 구속되고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래도 진실은 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유시민 씨의 이런 발언들, 특히 노무현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 이건 정말 사기입니다. 사기. 대국민 사기극. 이런 식으로 정권을 잡고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그쪽 세상의 얕은 수법입니까? 이제 진실이 좀 밝혀질 때도 된 것 아닙니까? 유시민 씨 그냥 사과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이거는 사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또 정치는 따라가지 않겠다. 아무튼 참으로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